자, 봅시다. 이 실험적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숫자만 바뀐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이오다인이 처음에 수용액 중에 있던 거를 유기층으로 추출해냈다라는 뜻인 거죠. 자, 이때 분배 개수도 85니까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아까 N0분의 N1 이게 뭐였어요? 전체 몰수고요. 그 다음에 N1이 뭐였죠? 수용액층에 남은 거죠. 수용액에 남은 것. 그게 어떻게 표현됐어요? 바로 분배계수 K에 V2분의 V1, V2분의 V1. 보이시죠? 그래서 V1이 뭐였더라? 수용층 부피. 그리고 여기에 있는 V2는 뭐예요? 유기 용매 부피. 자, 그럼 이때 50ml로 1에 추출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N0분의 N1을 85분의 50ml, 50ml, 50ml.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수용층 부피는 50ml 정해져 있는데 유기 부피가 50ml.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요거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 86분의 1이 나오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유기용매 25ml로 두 번 추출했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주면 돼요? N0분의 N1을 85 더하기 50ml 오버 25ml 오버 25분의 50ml 한 다음 얘를 통째로 어떻게? 제곱. 그래서 여기에 있는 25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거고요. 두 번 했다가 뭐예요? 제곱, 거듭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가 나오겠죠? 알겠죠? 뭐가 나오겠죠? 다음 마지막 건 바로 10ml, 50ml 오버 85 더하기 50ml, 10ml 해서 5승.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를 여기 넣었고요. 거듭 제곱을 이렇게. 그럼 당연히 계산해보다마나 어디가 제일 큰 값이고 어디가 제일 작은 값이다? 이게 가장 최소가 나올 거고요. 이게 가장 최대가 나올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출할 때는 용매를 한꺼번에 쓰지 말고 끊어 쓰는 게 더 추출 효율은 좋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가 있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응용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시 내 교재로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자, 다시 내 교재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요. 마지막 페이지에 연습 문제 16번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런 타입의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연습 문제 16번이에요. 네, 뭐 어렵다기보단 그냥 또 할만해요. 그렇죠? 그냥 할만해요. 또 그냥 할만해. 아이고. 자, 다 썼죠? 지운다. 자,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이거 지우기 전에. 자,
그럼 결국 방금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 풀 때요.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죠. 뭐죠? 문제 다 풀 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죠? 그래서 전혀 쓰잘데기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죠? 바로 이게 전혀 필요가 없죠. 전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풀이 방식을 어떻게 할 거니까 처음의 몰수와 지금 몰수의 비율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요 값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하고 무관해요. 요 비율은 이거하고 무관하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몰수와 최종 수용액 중에 남아있는 몰수의 비율은 오직 뭐로만 결정된다? 분배 계수와 그 용매들의 부피만으로 결정되지 원래 그 물질의 몰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일종의 디스트랙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런 게.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봐봐, 이 문제를 풀 때 A번, B번, C번이 독립적인 문제인 거예요. 풀어봤더니 아주 연결돼 있어요. 아주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각각의 부피와 분배 개수를 고려해서 이런 식의 개념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시작할 때 그 개념을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문제풀이를 문자로 한 다음에 이걸 놓고 각각을 적용하는 게 편해요. 이거를 유도해 놓고 적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A번이니까 A번에서 분배 개수가 얼마지, 부피가 얼마지 해가지고는 이 처음부터 다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도를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분배 개수가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숫자를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지 마시고요. 분배 개수가 나오는 문제는 문자로 문제를 다 풀어놓은 다음에 최종 상태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지막 팁입니다. 자, 그 다음 볼 거 내규되어 있는 마지막 페이지 문제입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읽어보고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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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이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몰수를 실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비율만 구하라고 하면 필요 없고요. 이제 왜냐면 사실은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종적인 진짜 농도를 구해라라고 하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하긴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자,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유기층 하고 물이 있을 때 보통 누가 위에 뜬다? 유기층이 물에 뜬다고 했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물질도요. 유기층인데 아래에 깔아앉습니다. 그렇죠? 왜? 밀도가 1보다 커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보통의 실험 조건에서는 이 용매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왜일까요? 얘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어서 사실은 실험실에서 잘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기 반응에서 유기 반응성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용매로 실제로 많이 쓰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뭐 여하튼 밀도가 1보다 커서 얘 역시 밑에 깔아앉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이 유기층에는 전기적으로 중성 물질이 이 유기층에 잘 녹는다고 했죠. 기억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말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사실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기층에 잘 녹죠. 그러니까 아까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도 수용층보다 유기층으로 녹아 들어갈 때 분배 계수가 85 정도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역으로 이 수용층은요. 뭐? 이온 종이 이 수용층에 잘 녹아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물질이 바로 HA입니다. 자, HA는 여기서 어떤 성격을 가진 물질이냐면요. 바로 약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세트산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자체는 이온이겠어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겠어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도.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걔도 원래는 이온이에요?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세트산도 사실은 클로로폼 같은 유기층으로 잘 녹아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세트산이 수용층에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온화를 일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산해리가 일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수용액에서는 이 약산이 짜잔 이런 식으로 산해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역으로 유기층은 누가 녹아 들어가질 않겠어요? 유기층은 누가 녹아 들어가질 않겠어요? 유기층은 보시다시피 이온이 유기층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기층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HA의 산해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얘가 산해리를 해버리면 누가 만들어져요? 짝 염기인 A-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A-가 사실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이온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예 유기층에서는 그냥 아예 산해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 수용층에서만 HA가 산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뭘 해볼 것이냐? 바로 첫 번째 1. 이 녀석의 산해리 상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해리 상수. 자, 뭐냐면 산해리 상수는 KA죠. 자, 산해리 상수의 정의는 뭐예요? 바로 HA 분의 H 플러스 곱하기 A 마이너스죠. 맞나요? 자, 저거는 뭐 엄청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기억해 두시고요. 좋아. 잠깐만요. 혹시 내가 어디다 뒀지? 밖에 뒀나 보다.
음료수를 두고 왔어. 자, 그러면 이때 산일이 상수 정의가 이건 건 뭐 엄청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편의상 여기다가 첨자를 1, 1, 1 이렇게 써주자. 그냥 편의상. 알겠죠? 여기서 1의 의미가 뭐겠어요? 1의 뜻이 뭐겠어요? 편의상. 1이라고 쓰는 거 뭐겠어요? 자, 보면 1이 뭐겠어요? 1이 뭐예요? 1. 그림 보면 나와. 1이 뭐야? 수용층. 수용층.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산해를 했을 테니까 여기에 사실 누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H 플러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수용층에 HA, H 플러스 A 마이너스 사이에 이런 평형상수가 성립할 거다. 왜? 쟤는 약산이니까. 됐죠? 자, 이때 여러분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혹시 요 이름 기억나십니까? 세리다. 저거 기억나요? 프랙셔널 컴포지션? 기억 안 나요? 그래. 그 내가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성빈은? 네. 저거 기억나요? 프랙셔널 컴포지션?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래요. 배웠던 건 기억이 나겠죠. 자, 근데 어렵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정의가 뭐냐면 보통 편의상 알파라고 쓰고요. HA라고 쓰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저 수용층에서 짜잔, 요거의 비율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의미를 살펴보면 자,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수용층이라고 했었죠. 이때 수용층에서 HA와 A-의 관계를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바로 짝산. 그리고 얘는 염기. 그러니까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느 용매 조건에서? 수용층에서 누구와 누구? 짝산과 짝염기에 대한 주어져 있는 어떤 녀석의 비율을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전체 짝산, 짝염기에 대한 짝산의 비율을 알파 HA라 하자. 이런 말인 거지. 알겠죠? 그냥 정의만 저러한 거니까 저것만 그냥 알면 돼요. 그냥 알면 돼.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분명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유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름 지워버렸네? 써야 돼. 정훈? 저렇게 써도 되죠? 저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위아래에다가 얘를 밑으로 내린 거예요. 내가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자, 이래도 등호는 바뀌어요? 그대로 성립해요? 그대로 성립하죠. 그대로 성립하죠. 알겠죠? 그러면 얘를 밑에다 쓸까? 그럼 얘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아시겠어요? 뭐로 바꾼 거예요?
바로 요멘치를 요걸로 바꾼 거죠. 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 KA가 값이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뭐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저 숫자를 직접 쓸 건 없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의미상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저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할 건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분배 계수예요. 그래서 분배 계수를 보통 K 이렇게 쓰고요. 저기에 있는 HA1 분의 HA2 좀 뒤에다 쓸까? 요렇게 아이고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뭔 뜻이냐면 1번은 수용층, 그 다음에 2번은 유기층인데 그때 HA가 얼마나 나눠 들어가냐의 값이 분배계수였어요. 그게 또 문제에서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이라고 돼 있죠. 100. 100. 100.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네 번째 분포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 계수? 분포계수. 이게 분배가 있고 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분배와 분포. 이때 평소에 어떤 이 분포계수 어떻게 쓰냐면 D라고 씁니다. D. 그래서 분포는 D라고 쓰고요.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저렇게 쓸 수 있다. 아이고 좋아. 보이시죠?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1번이 뭐예요? 1번 수용층, 2번은 유기층. 즉 뭐냐면 1번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짝산 모든 짝염기에 대해 2번으로 올라간 놈의 비율.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으로 추출되는 것의 비율. 그거를 분포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배계수는 그냥 짝산만 고려된 거고요. 분포계수는 짝염기까지 고려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A-도 사실 HA에서 유래된 거기 때문에 이 녀석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전체 질량을 생각을 할 때는 얘도 포함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바로 봐. 짜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쓸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알겠죠? 자, 뭐냐면 정의에 따라 바로 요만큼이 이게 바로 분배의 개수가 되고요. 이게 뭐임? 자, 앞에서 내가 외우라고 했던 fractional composition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됐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얘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결국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기다가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네. 분배계수 K에다가 수용액 중 H 플러스 농도, 그 다음 H 플러스 농도 수용액 중에 그 다음에 산의리상수 KA. 이게 분포계수구나. 아이고, 됐다. 됐지?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질량 보존 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의 질량 보존은 뭐냐면요. 바로 봐. 전체 몰수. 그러면 이 전체 몰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거냐면 바로 봐. 몰수는 몰수인데 그렇지. HA의 수용액 중 몰수, A-의 수용액 중 몰수, 그 다음 HA의 유기층의 몰수. 이걸 다 더한 걸 요걸 전체 총 몰수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좋아.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른 수용액이고 이건 유기층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쓰면 얘는 수용층. 그다음 얘는 뭐예요? 유기층. 그러니까 어쨌건 HA라는 놈이 물속에 있건 유기용매로 가건 맨 처음에 준비해 놓은 몰수는 이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이건 안 변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봐.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써볼까? 그렇지. 얘는 이렇게 되겠지? HA의 수용층 몰수와 A-의 수용층 몰수는 총 몰수 빼기 그래서 HA의 유기층 몰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맞아요? 맞죠?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뭐 아무것도 아닌 더하기 빼기죠. 자, 이대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여기 이제 싹 다 준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아까 분포계수가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잘 봐. 분포계수 D가
결론적으로 H 플러스 농도, 물론 수용층에서, 그 다음 산이리상수 Ka 분의 분배계수의 수용층 농도의 H 플러스, 수용층에서 H 플러스 농도인데, 그게 정의상 뭐였냐면 어쨌건 HA 수용층 농도 A 마이너스 수용층 농도 분의 HA의 유기층 농도, 이거죠. 좀 등호관계를 쓴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렇게 바꿔보아요. 바로 V1분의 HA1 A-1, 그 다음 V2분의 HA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의미가 뭐죠? 그냥 몰농도야. 몰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거야?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야. 그걸 뭐에 대해서 유기층에서 한 번, 수용층에서 한 번 해주는 거지 뭐. 알겠죠? 이건 딱 더해지는 건 알겠죠? 이건 왜 더해지겠어? 왜냐면 수용층의 HA하고 A만에서 공존을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 전체의 부피는 똑같이 V1이 되겠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꾸겠네. V1분의 V2 곱하기 HA의 2 한 다음에 N0 빼기 HA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맞아요? 네. 자, 체리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냥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죠. 이때 뭐만 치환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만큼을 뭐로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꾼 거죠. 내가 뭐 이렇게 나누기 잘못했어요? 아, V2분의 V1이구나. 아, 그렇지. V2분의 V1. 알겠죠? 여기는 요 관계를 저 수식에다가 그대로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근데 어쨌거나 얘는 뭐예요? 어쨌거나 얘는 얘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호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우르르 풀어 하겠죠? 이때 약간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우르르 풀어서 그래서 따라서 뭐를 계산할 수 있다? N2 NHA 2 over N0 이걸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전체 몰수분에 어떻게 유기층으로 뽑혀 들어가는 HA의 몰수의 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보내가지고는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는 으락 하면 되겠죠? 이건 그냥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그 계산이야겠죠? 하면은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K 더하기 1 더하기 KA 분의 H 플러스 곱하기 V2 V1 분의 K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자,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거야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또 꼬르륵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것이 뭐겠어요? 바로 전체 몰수 중 바로 이렇게 유기층으로 요 약산이 얼마나
추출됐을까에 비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뭐로 결정된다? K가 뭐였죠? K가 뭐예요? 분배계수 하겠죠? 분배계수. 그 다음 KA가 뭐예요? 산해리상수, 약산의 산해리상수. V형 V2는 그때의 부피 하겠죠? 그래서 각각 뭐 추출했던 부피 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여기가 다 썼죠? 여기 지금 나 여기 줄게요. 여기 지금 나 지우고 지우고 자, 여기서 이제 값을 좀 대입을 하면 자, 분배계수가 얼마쯤 나온다고 했어? 분배계수가 100이라고 했고요. 100 맞죠? 1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한 다음에 산해리상수 KA가 얼마였어요? KA가 아까 10의 마이너스 얼마쯤 됐다?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V2분의 V1 오버 다시 분배계수니까 100. 됐죠? 이때 여기서 내가 몇 번까지 썼지? 6번 쓰면 되나? 6번 쓰면 되나? 이때 편의상 V1과 V2가 같다고 치자. 만약에 그냥 유기층 수용층 100ml였는데 유기층도 100ml로 추출했다고 치자겠죠? 그러면 편의상 이라고 하면 이게 뿅 사라지는 거 아니야? 뿅 사라지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만약 pH가 얼마야? pH가 만약에 4다. 그러면 H 플러스 농도 얼마임? 10의 마이너스 4승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100 더하기 1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100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다? 0.9891 이 정도 숫자가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pH가 만약 9면 H 플러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인 거지. 9승인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면 바로 봐. HA의 제곱 N0가 100 더하기 1 더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얼마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그러면 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0.0099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숫자가 얘기하는 대로 계산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0.9891이라는 얘기는요. 잘 봐. 지금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산성 조건이죠. 그러면 0.9891이라는 건 대부분 어디로 물질이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유기층으로 HA가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pH가 9면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죠? 그러면 이 말은 전체 몰수에 대한 유기층의 HA의 몰수가 보시다시피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이거는 98%인데 이거는 1%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대부분 어느 층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수용층으로 HA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그림상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만약에 여기가 산성이다. H 플러스가 많다. 그럼 이 H 플러스가 많으면 얘가 누구랑 금방 반응하겠어요? 많아요. 누구랑 붙어버리겠어요? 많으면. 이거랑 훌렁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훌렁 붙어버리면 얘가 붙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온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면 어디로 도망가? 이리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많아지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반면에 여기를 내가 A하고 NaOH 같은 걸 뎁다 넣어버리는 거야. 강염기 물질을. 그럼 NaOH 뎁다 넣어버리면 NaOH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어떻게 해서 다 떼버리겠지. 다 떼버리면 얘가 전부 다 뭐로 바뀌겠어? 염기성이 강해지면 이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리 가겠어? 계속 남아있겠어? 남아있겠지? 그리고 얘는 남아있겠어? 없어지겠어? 자꾸. 염기성이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지면 평행에서 이놈은 어떻게 되겠어? 다시 따라 올라오겠지. 그럼 따라 올라오면 NaOC가 중화시켜서 또 이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또 없어지겠지? 그럼 이게 또 따라 올라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기를 염기성으로 만들어 두면 얘가 계속 중화 반응이 돼서 이건 없어지고 계속 이쪽으로 생기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것도 계속 따라 올라오는 거야. 평행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염기성으로 유지하면 이쪽에 A-의 형태로 물질 대부분이 수용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용층의 pH를 조절함에 따라서 얘를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물질 대부분을 유기층으로 밀어낼 수 있고요. 이쪽을 염기성으로 바꾸면 물질 전체를 수용액중으로 옮겨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테크닉에 관련된 문제라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분배 개수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자, 오늘의 숙제. 자,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쭉 넘어가서 보면 몇 페이지들? 36페이지 46번 문제. 36페이지 46번 문제. 찾았어요? 네. 어디서 나왔던 문제임? SNU가 어디? 서울대 입시 문제예요. 서울대 입시 문제에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문제로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네. 무려 새끼 문제 몇 개짜리로? 여기 새끼 문제 9개짜리로. 와. 무슨 말 나겠죠? 네. 알겠죠? 사실은 서울대 입시 문제 중 조금 근데 그 중에 좀 에바인 녀석인 건 맞아요. 입시 문제 중에 이렇게 그냥 많이 낸 건 별로 없는데 좀 에바긴 에바야. 하지만 서울대에서 이런 걸 문제로 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입시 과정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테크닉을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 보통의 일반화학 책에는 잘 소개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 옥스토비 책에도 잘 소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에 주로 나오냐면 저 분화학 책에 나와. 근데 지금 여러분 학교 옛날 기출을 보면 선생이 이걸 언급한 뉘앙스 분명히 언급한 거거든요.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분배 기술을 했는데 내일 오늘 학교 가서 네. 좀 스파잉을 해. 스파잉 했죠?
당최 뭘 할지 모르겠어. 알겠죠? 선생한테 뭐라고 막 물어. 알겠어요? 다음 학기 뭐 할 거냐고. 교재는 뭘 쓸 거냐고. 물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힌트가 나오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별말이 없으면 다음 시간부터 크로마토그래피를 좀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좀 기술적인 테크닉 이런 것들도 좀 해볼 예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몇 시죠? 7시 1분. 아 그래요? 잠깐만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요? 가만 있어보자. 서크 출서크. 오늘이 17일이죠? 네. 성빈우, 그다음에 최르는, 대유는, 네. 덩, 그다음에 민재도 없고, 준호 없고, 혜민이 없고, 정훈. 정훈은 성이? 임? 임정훈. 그다음 우리 거미 오빠가 거미 오빠. 민춘이. 김민춘. 정말 민춘이라고 썼어. 춘. 민춘. 그다음에 태웅이. 태웅이는 성이? 박태웅. 오케이 됐다. 오케이.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태웅 안 해요? 태웅이 이렇게 해야 돼요. 태웅이 해보세요 이렇게. 안녕. 저 민준이 오빠도 해봐요. 민준이 오빠도. 안녕. 정훈이 오빠도 이렇게. 안녕. 됐다. 어이. 오케이. 좋습니다. 정말로요? 좋네.